현역가왕 3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무서워한 건 점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늘 논란을 만들지만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공기, 이미 정해져 있었던 듯한 시선, 누군가에게만 유독 차갑게 내려앉는 분위기. 바로 그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낸 순간의 중심에 홍지윤이라는 이름이 서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났는데도 박수는 끝나지 않았고 눈물이 터졌는데도 화면은 미소로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TV를 끄고도 잠을 못 잤다고 말합니다. 저건 경연이 아니라 재판 같았다라는 댓글이 왜 그렇게 빠르게 퍼졌는지 그날의 장면들은 설명보다 먼저 감정을 때렸습니다. 무대란 원래 공정해야 합니다. 실력이 중심이고 목소리가 증거이며 한 소절 한 소절이 스스로를 변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부터 결론이 떠돌아다니는 느낌. 관객석의 환호가 점수에 반영되기보다 점수가 관객석의 환호를 틀렸다고 말하는 듯한 기묘한 역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방송은 편집이고 편집은 방향이며 방향은 결국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동시에 또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라도 사람을 찌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홍지윤의 표정이 클로즈업되는 몇 초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실수의 순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지윤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잘했다 vs 못했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부족해도 성장 서사로 감싸지고 어떤 참가자는 잘해도 과한 감정이나 부담스러운 존재감이라는 말로 눌리는가? 왜 어떤 무대는 작은 흔들림도 인간미로 번역되는데 어떤 무대는 같은 흔들림이 자격 미달로 해석되는가? 바로 여기에서 편견이 작동합니다. 편견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문장을 미리 써놓고 그 문장에 맞는 장면만 골라붙이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틀린 점수보다 틀린 시선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편견의 가장 교묘한 얼굴은 단정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누가 우리는 편견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표정이 말하고 카메라가 말하고 리액션이 말합니다. 노래가 절정으로 올라갈 때 화면은 무대가 아니라 심사단의 미간을 잡습니다. 관객석이 울면 화면은 냉담한 고개 끄덕임을 끼워 넣습니다. 그 몇 초가 누군가를 천재로 만들고 누군가를 과장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같은 고음이라도, 같은 떨림이라도 해석이 붙는 순간 성적표가 됩니다. 홍지윤이 하차라는 단어를 꺼냈다고 가정해봅시다. 혹은 실제로는 하차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무대를 내려왔던 어떤 표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단어의 진위가 아니라 시청자가 그 가능성을 믿을 만큼 분위기가 잔인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경연이라면 시청자는 다음 주에 반전이 있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사람은 여기서 계속 상처만 받겠구나 라는 예감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예감이 확신이 되는 순간 방송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간성을 시험대에 올린 장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녀심사단이라는 말은 사실 시청자가 만든 별명입니다. 그만큼 심사가 차갑게 체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냉정할 수는 있습니다. 경연의 본질은 냉정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냉정함과 편견은 다릅니다. 냉정함은 기준이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칼날로 적용됩니다. 반면 편견은 칼날의 방향이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날이 옆으로 비껴가고 누구에게는 정면으로 꽂힙니다. 제작진의 편집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됩니다. 편집은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배치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무대를 감동으로 만들고 어떤 무대를 논란으로 만드는 건 편집의 선택입니다. 홍지윤의 무대를 두고 사람들이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대 자체보다 무대를 둘러싼 프레이밍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칭찬의 멘트가 있었는데도 자막에서 사라졌는지, 반대로 비판의 멘트만 유독 크게 남았는지. 이런 의심은 방송이 끝난 뒤 커뮤니티에서 증폭됩니다. 편견은 때로 캐릭터라는 이름을 쓰고 들어옵니다. 방송은 캐릭터를 필요로 합니다. 신뢰, 반전, 눈물, 악역, 레전드. 이 틀에 사람을 끼워 넣는 순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됩니다. 역할이 되면 실력은 역할에 맞춰 해석됩니다.
강한 목소리는 밀어붙인다가 되고, 감정이 크면 과하다가 됩니다. 반대로 조심스러운 표현은 겸손이 되고, 떨림은 순수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캐릭터에 종속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심사단도 사람이고, 취향이 있고, 순간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와 방송으로 들리는 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담지 못한 호흡과 공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란이 곧바로 편견으로 단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이런 작은 틈에서 무너집니다. 공정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납득 가능함입니다. 왜 이런 점수를 줬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최소한의 설명이 시청자에게 전달될 때 신뢰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설명 대신 분위기만 남으면 사람들은 그 빈칸을 의심으로 채웁니다. 의심은 가장 잘 퍼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현역가왕 3의 민낯이라고 불리는 건 누군가의 실수나 특정 장면 하나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진 구조적 약점, 즉 서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재료로 쓰는 방식이 드러났다는 느낌입니다. 점수는 빠르게 지나가지만 굴욕감은 오래 남습니다. 무대는 3분이지만 그 3분 뒤에 이어지는 표정과 자막과 리액션은 한 사람의 이미지를 3개월, 3년, 아니 어쩌면 평생 끌고 갑니다. 시청자는 그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노래로 평가받아야지 왜 사람으로 재단하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 커질수록 프로그램은 더 이상 경연이 아니라 감정의 법정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지윤의 장면이 잔인하게 느껴진 이유는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없음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연은 다시 노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처는 다시 노래한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 앞에서의 상처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시청자는 재미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선을 원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시청률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제가 되어도 결국 남는 건 씁쓸함입니다. 결국 이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현역가왕 3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무대 위의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시청자의 클릭을 위해서인가? 심사단의 권위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서사를 장악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제작진의 편집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조종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도 또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심사 기준을 더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리액션 편집을 줄이고 무대 중심의 전달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참가자에게 특정 캐릭터를 강요하는 듯한 서사 구조를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비판은 가능하지만 조롱이 되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을 무대 아래에서까지 흔드는 연출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착한 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송의 문제입니다. 점수보다 무서운 건 편견이었습니다. 홍지윤을 통해 시청자가 목격한 것은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한 프로그램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무대가 이어져도 사람들의 마음 한쪽에는 이런 문장이 남을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노래가 아니라 분위기로 탈락하겠구나. 방송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악플이 아니라 이 문장이 상식이 되는 순간입니다.